분기별로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종합물류서비스 회사인 한솔로지스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1973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 89년 11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솔제지의 지류 펄프 보관 및 창고업을 시작을 해서 화물 취급, 화물 운송할 산업, 물류 컨설팅, 물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솔 CSN이라는 이름이었다가 2014년 3월에 한솔 로지스틱스로 회사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자, 최대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한솔 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21.52%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최대주주의 지분이 큰 편은 아닙니다. 자,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세계 각 지역에 자회사들을 두고 있고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은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종합물류 서비스 TPL이라고 하는데요. 종합물류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업, 그리고 트럭 운송 사업, 해상과 항공 포워딩 사업, 그리고 W&D 사업, 그리고 물류 시스템 산업별 물류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업, 그리고 트럭 운송 사업, 그리고 해상이나 항공의 포워딩 사업, 그리고 W&D 사업, 그리고 물류 시스템 산업별 물류 서비스업 등을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 국내 주요 물류 회사의 현황을 보면 1위가 현대글로비스고요. 그 밑으로 CJ 대한통운, 판토스, 롯데글로벌, 로지스, 그리고 한진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자, 보면은 2PL이라고 해서 그룹사의 물류 계열사로 하는 일들과 그리고 3PL이라고 해서 그 외에 화주들에게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CJ대한통운은 CJ그룹, 그리고 판토스는 버멜지 계열, 그리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롯데그룹 계열, 그리고 한진은 한진그룹 계열, 이런 식으로 캐피브 물량, 즉 2PL 물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나머지 3PL과 택배, 하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9위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태웅로직스나 하나로 TNS 같은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보이는 회사들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2PL, 3PL 이런 것들의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화주 형태에 따른 물류업을 구분한 것인데요. 일자물류 같은 1PL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자재 수급부터 납품까지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것이 1PL이라고 하고요. 2PL 같은 경우는 모기업의 자회사로서 물류를 담당하는 것을 2P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PL 같은 경우는 독립물류, 모기업이 아닌 제3의 기업의 전체적인 물류를 담당하는 것을 3PL이라고 하고요. 4PL 같은 경우는 3PL에 더해서 IT 컨설팅이나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의 주요 고객을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왔는데요. 국내와 해외를 나눌 수가 국내가 한 70%, 그리고 해외가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절반 가까이가 한솔그룹사의 물건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삼성 계열, 그리고 나머지 TPL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이 6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TPL입니다. 자, 여기서 삼성 계열 같은 경우는 옆에 주요 고객을 나타내놨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의 패션 부문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SDI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도 나오긴 하는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감춰져 있던 운임 상승 수혜주이다. 그리고 제지와 2차전지 전문 물류회사로 현재 성장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SDI의 2차전지를 해외에 판매를 할 때 그 물류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한솔 로지스틱스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이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여기 기타 주요 고객들 한번 보시면 많은 대기업과 많은 업종들의 브랜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의 국내 네트워크와 그리고 해외를 나타내놨는데요. 국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CY,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드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군산, 아산 CY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브랜치와 디포 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자회사인 한솔 TCS가 있는데 작년 4월에 인수를 해서 현재 운영을 중이고 태운익스프레스를 인수를 해서 한솔 TCS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종합물류회사들이 작은 중소형 물류회사들을 점점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두거나 합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다른 회사들의 공시를 보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공장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헝가리 그리고 인도 법인 그리고 베트남 법인 그리고 중국의 4개 법인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로 현재 물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주들에게 경쟁력 있는 물류 가격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곧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면서 회사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황을 한번 살펴보면 동사는 지난해 4분기 해상 운임이 너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운송 계약권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3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들어서는 운임 상승을 화주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2분기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고 이익이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류 아웃소싱은 기업의 입장에서 비전문 분야의 물류 영역을 전문기업으로 위탁함으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물류의 효율성 제고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선진
선진국의 3PL 현황은 기업의 70~80% 육박하여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 초기 단계를 벗어나 확산되어가는 추세로 파악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익스프레스 반기보고서 중에 가져왔습니다. 자, SCFI 지수인데요. 최근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화주들에게 전가를 하게 되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공시가 탑업인 주식을 또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8월 25일에 나왔습니다. 8월 2일부터 이스턴 물류를 인수한다고 현재 공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중소형 물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게 유형자산 취득 결정, 중국의 배터리 포장 용기를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즉 배터리 2차전지 물류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품질 매출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회사는 물류 사업 한 가지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매출이 현재 표기를 하고 있고, 올해 2분기까지 매출이 DB회사인 한솔로지스틱스가 가장 매출이 높고 6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자회사들이 매출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한솔 TCS 작년에 인수한 회사가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최근 추이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배회사인 한솔로지스틱스가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텐진 부분에 매출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출 상승에 많은 기여를 했고, 보시면 최근에 인수한 한솔 TCS 같은 경우도 조금씩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매출이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먼저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의 추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회사가 한번 분할을 했다가 한솔그룹이 자회사들랑 계속 교환을 하면서 현재 종속회사 같은 경우 2018년 2분기 때 상하이와 텐진 그리고 인디아의 물류회사를 한솔홀딩스로부터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한솔 TCS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 부산 지역에 한솔 TCS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올해 2분기가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 부분이 호황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살펴보면 해외 물류 자회사를 2018년 2분기 때 인수한 이후로 거의 매출에 후퇴가 없이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ROE가 눈에 확 띕니다. 최근 4분기 합산 ROE가 3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ROE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GPM, 즉 매출액 총이율 같은 경우는 7, 8% 정도를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 9%, 10% 정도까지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판관 비율은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서 판관 비율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GPM 빼기 판관 비율이 OPM이니까 OPM이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서 현재 8.8%까지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순이익률은 그것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혹시 해상운임지수, BDI나 CSFI 지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수익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BDI나 SCFI 지수가 낮았던 2017년, 18년에도 연 단위로도 이게 계속 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투폼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액, 손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지표가 ROE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총자산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표기를 하고요. 이익률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ROE가 상당히 높게 레버리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회사의 이익률에 비해서 ROE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이익률이 더 증가를 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ROE가 더 증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 2분기처럼 매출과 이익이 나타난다면 이 ROE는 최근 합산으로 보면 계속 40% 이상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투자사업 부문을 한솔홀딩스에 매각을 하면서 거의 자본을 다 떼주고 부채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는 상황으로 자본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가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회사가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ROE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최근에 주가가 반영되어서 시가총액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회사의 다른 자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부채가 증가를 했지만 차입금은 거의 없이 계약 리스 부채라든지 실제로 영업활동 부채 같은 것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ROE를 보면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아주 만족스러운 속도로 증가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PBR, PER, PFCR, 그러니까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인데요. 자,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그전에 해외물류 자회사들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큰 의미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이후로 수익이 많이 증가하면서 PER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타내고 현재 PER이 6.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ROE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PBR 같은 경우도 2.0까지는 올라 있지만 회사의 ROE 수준을 고려하면 이것은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FCR 같은 경우도 자유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하면 3.9년 만에 들어오는 현금으로 회사 인수 가격을 다 벌어들인다는 것으로 아주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해주는 수, 재고자산을 회전의 수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를 하면 이것이 나중에 충당금을 쌓아서 순이익을 갉아먹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은 업황상 없는 것이고 매출 채권 해전의 수 같은 경우는 회사의 계약 자체가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보면 60일 이후에 현금을 수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일 선으로 매출 채권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현금 흐름표를 10년 동안 분기별로 한번 나타냈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잘 들어오는 영업 현금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속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꾸준히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캐펙스 유명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장용기 부분에 나중에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사채를 한번 발행을 했고 유상증자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차입금을 계속 또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서 현재 차입금이 7억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번 살펴보면 또렷하게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캐펙스 투자는 그렇게 1년에 뭐 한 5, 60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에는 또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회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더 증가를 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471억인데요. 영업이익이나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이 시가총액 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현재 전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도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한 215억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7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208억의 순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도 아주 안정이 되어 있고 만약 인수를 한다면 208억 정도를 그냥 얻는 그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류 회사의 업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 물류 같은 경우는 SCFI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물류 업황에서 한 3, 4년간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